사건의 이면을 읽고 뉴스 맥을 짚는 방송 시사인 팟캐스트 시사인싸 3부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경제인싸와 시사인싸 이렇게 이름을 나누어서 방송을 했는데요. 오늘부터는 시사인싸 3부로 통일을 했습니다. 차영석 팀장님 이 배경을 좀 설명해 주시죠. 이게 그 시사인싸, 경제인싸 네. 이렇게 팟캐스트나 아니면은 이렇게 제목을 올릴 때 이게 뒤가 잘려요. 예를 들어서 제목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래서 그냥 차라리 시사인싸 숫자 1, 2, 3 이렇게 해놓으면 글자가 좀 더 들어가더라고요. 네. 그래서 시사인싸로 그냥 시사인싸 1, 시사인싸 2 이런 식으로 이제 연번만 붙이도록 할 겁니다. 아주 큰 뜻이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봤더니 거기 노출되는 게 얼마나 중요한데. 네, 그래요. 알고 봤더니 그냥 시사인싸로 퉁치고 묻어가자 이런 얘기였습니다. 어쨌건 더욱 새로워진 그리고 알차고 내용이 풍부해질 시사인싸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시사인싸 3부 경제 부분을 맡아주시는 분들이죠. 역시 저와 함께 세 분 나와주셨습니다. 오래간만입니다. 그 경제 부장님, 이종태 부장님. 사무실에서 뵈니까 더 좋으신 것 같아요. 팀장님. 예, 네. 예. 부장과 팀장은 뭐가 달라요? 저희 더 부장이 높은 거 없어요. 아니에요? 부장이 네. 없어요. 없어요? 네. 부장이 더 좋지 않아요? 팀장보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네. 정확하게 지적해 주시는 이종태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왠지 회사에서 만나니까 직제도 굉장히 신경 쓰이고 이러시나 봐요? 오늘 세수하고 왔습니다. 네. 평소에는 꼬질꼬질하다가 직장 생활은 이렇게 고달픈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오늘 디지털 미디어 팀장이신 또 차영석 팀장님, 기자님 함께 해주셨습니다. 네. 네. 일요일날 U20 월드컵 8강전 보셨나요? 저는 후반전부터 보기 시작했는데 그때 골을 넣을 때마다 좋아요, 구독, 알람. 좋아요, 구독, 알람 그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들을 축구선수로 기르려고 하는데. 진짜요? 아들이 이제 축구를 축구 정말 잘한대요. 좋아하시더니 네. 정말 아들을 이제. 그래서 그 아들이 이제 골을 넣을 때마다 세리머니 할 때 좋아요, 구독, 막 이러잖아. 여러분, U20 4강전 골 넣을 때마다 좋아요, 구독, 네. 인싸. 2번 누르면 취소되는구나. 그래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알겠어요. 네. 영원히 차영석입니다. 변함없는 차영석 기자. 자, 우리 시사인싸 팟캐스트를 맡아하고 있는 윤은선 에디터도 함께 해주셨어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감기는 좀 나으셨어요? 저 아직도 안 나왔어요. 2주 넘었는데 지금도 약 먹고 있어요. 근데 같은 감기를 앓고 있는데 윤은선 에디터는 여전히 화사해요. 감사합니다. 얼굴이 사악한데 저렇게 좋아해? 이게 무슨 말씀이야? 사악해 진짜. 편집각이죠, 편집각. 이건요? 그래도 이런 걸 잘 살려놔야지. 이런 거 좀 재밌는데. 기전이 만화영화에 나온 마녀 무슨 소리 같아요. 목소리는 이제 어떻고 이종태 팀장님 목소리는 죄송합니다. 네. 무서워요. 네. 자,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사인이 골라주는 경제 뉴스 픽 오늘 함께 할 텐데요. 뉴스 AS를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술에 붙는 세금이 이제 바뀐다는 얘기 지난번에 했었는데 AS 해주신다고요? 네, 그 지난번에 왜 술에 붙는 세금이 종가세, 제 발음대로 그래요. 종가세가 있고 종량세 있다 뭐 이 얘기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래서 50여 년 만에 주세 개편 이야기가 있다 그 얘기 네. 했는데요. 잠깐 그 얘기 좀 더 하고 갈게요. 네. 6월 5일 날 기획재정부랑 민주당이 당정 협의 열어서 내년부터 맥주하고 탁주, 또 막걸리에 붙는 세금 체계를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전환하기로 그렇게 그쵸. 그래서 주세 개편 방안을 확정했는데 예. 잠깐 그때도 뭐 말씀드렸는데 시사 상식 차원에서 이제 네. 말씀드리면 종가세는 이제 주류의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붙이는 그렇죠. 거고 종량세는 주류의 양이나 주류에 함유된 그 알코올 농도를 기준으로 해서 이 세금을 매기는 건데 그래서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됐는지 그때 잠깐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은 현행은 종가세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산 맥주 같은 경우는 제조 원가의 판관비라고 하잖아요. 판매 관리비. 거기에 이윤을 더한 값을 과세 표준으로 삼는 데 비해서 네. 수입 맥주 같은 경우는 그 수입 신고가를 기준으로 해서 과세를 이루기 때문에 이 수입 신고가를 낮게 책정하면 세금이 덜 붙잖아요. 그래서 수입 맥주가 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 개편을 좀 하자는 얘기가 있었고, 예. 실제로 왜 그 편의점 이런 데 가면은 수입 맥주 4캔에 10,000원, 뭐 이렇게 하잖아요. 맛도 있고. 아니, 싸고. 요즘은 8캔에 15,000원까지도 봤어요, 저. 그래요? 네. 어디 맞아요. 편이죠? 여기 좀 알려주세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에서 네. 수입 맥주들이 2013년에 4.4%에서 작년에 2018년 추정치로 지금 18%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국내 이제 맥주 업계 같은 경우는 이게 다 세금 때문에 저런 우리 마케팅을 못하고 차이가 역차별이 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결국엔 이번에 50여 년 만에 그 세금 체계 바꾸면서 맥주하고 탁주에 대해서는 종가세. 네. 이거 종가세라고 불러야 돼. 종가세라고 불러야 돼. 하여간 종가세를 종량세로 바꾸기로 했습니다. 인성이 이렇게 탁하시고, 이렇게 까칠하신 분들은 종가세 이래도 되는데 꼭 종가세라고 이렇게. 근데 종가세가 훨씬 잘 들어오지 않아요? 아니요. 아, 예. 그렇진 않아요. 알겠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많이 받나 봐요. 어쨌건, 그래갖고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 거예요? 일단은 뭐 소주나 약주, 청주, 과실주 뭐 이런 음. 거는 그대로 일단은 종량세로, 종가세를 유지하고 네. 차후에 나중에 이제 종량세로 전환하는 걸 원칙으로 삼았고, 기존에 이제 요약해서 얘기하면, 생맥주 같은 경우는 조금 세금이 더 올라가고요. 그리고 페트병 맥주나 병맥주 같은 경우도 조금 세금이 올라가는데 비해서 캔 맥주는 조금 세금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따져보면은 생맥주의 그 세금이 좀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2년 동안 세율을 20% 감면하는 걸로 이렇게 됐는데, 결국에는, 캔 맥주의 가격 하락 요인이 좀 생겼다. 이렇게 좀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게 네. 이제 국산 맥주 가격이 좀 떨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쉽게. 예, 그럴 가능성이 좀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사에도 보면 국산 맥주 4캔에 10,000원 나오나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예측 기사들이 좀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제 맥주 업체들이 제일 크게 환영을 해요. 왜요? 그거는. 왜냐면 이게 이제 수제 맥주들 같은 경우는 보통 그 원료를 어쨌든 좋은 걸 쓰고 하다 보니까 출고하는 가격이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출고하는 가격이 높으면 당연히 세금도 올라가니까 소비자 가격이 올라가잖아요. 근데 이제 그 아예 출고 가격 말고 그 종량세로 바꾸게 되면 어쨌든 그 동일한 세금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네들 마케팅 차원에서 이제 소비자 가격이 떨어지니까 좋아하죠. 예. 이제부터 수제 맥주를 마셔야겠네요. 그러게요. 그래서 이게 가격이 어떻게 될지는 결국에는 또 나중에 시장에서 마케팅이 워낙 여기가 치열하기 때문에 뭐 내년 1월부터 이제 어떤 변화가 나타날지는 뭐 시장 상황하고 또 편의점들이 보통 이 한 캔에, 4캔에 뭐 한 10,000원씩 하는 게 이제 자기네들 미끼 상품으로 전략으로 쓴 거잖아요. 아까 얘기한 8캔에 예, 10,000원. 맞아요. 네네네. 어딘지 그것도 나중에 봤어요. 알려주고. 예, 정보 드릴게요. 그런 것들이 많아지면 결국에는 그거 사러 가는 값이면 집에서 그냥 먹고 적당하게. 아우, 진짜. 아니죠. 발품 팔아야 돼요. 저 집에서 먹던지 그러면. 아무튼 어쨌든 그 종가세가 종량세로 맥주, 탁주에서는 바뀌었다. 그래서 이런 배경이 있다. 약간 그런 스토리, 그냥 50년 만에 바뀌었다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게 정했답니다. 사실 날도 덥고 하면 맥주를 또 많이 마시는데요. 또 이렇게 맞아요. 귀가 솔깃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어쨌건 종가세에서 종량제로 이제 새로 바뀌었다는 점 여러분 참고하시고 수제 맥주가 이제 또 조금 영향을 받는다고 하니까요. 가격 변동도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두 번째 뉴스는 전기요금 누진제 폐지 이게 정답이냐 뭐 이런 뉴스를 갖고 왔어요. 여름이 되면 이제 이게 가장 또 핫한 뉴스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작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작년에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하루 내내 하루 종일 틀었어요, 에어컨. 네, 하루 그래가지고 종일. 작년에 뭐 111년 만에 폭염 뭐 이렇게 그렇죠. 해가지고 올해도 에어컨 뭐 만만치 않을 것 이런. 같아요. 그래서 전기요금,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대해서 사회적 불만이 좀 많았고 네. 그래서 작년에 정부하고 한국전력이 전기요금 누진제 TF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전기요금 누진제 TF에서 이 3가지 개편안을 3일날 공개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에 그렇죠. 대해서 얘기하는 그래서 거죠. 그 3가지 안에서 이제 하나로 이제 결정을 하겠다는 건데, 일단 이게 좀 약간 일단은 그래서 전기 사용량 증가하는 여름철에 한해서 7월, 8월에 한해서 현행 그 누진제 구간을 조정하거나 아니면 일부 구간을 폐지하는 방식으로 해서 혹은 아니면 아예 누진제를 폐지하는 안도 이번에 3안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래서 그 셋 중에 하나쯤 결정이 된다는데 이게 좀 약간 말로 설명하면 이해가 좀 되실지 모르겠는데 첫 번째 안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여름철에 7월, 8월에 한해서
이 구간들을 조금씩 조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행 누진제가 3단계거든요. 네. 그래서 1구간이 0에서 200kW. 예. 지금 상태에서는 2구간은 200에서 400kW. 네. 그리고 3구간은 400 이상. 이상.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여름에 한해서 이걸 구간을 좀 바꿔주겠다는 거예요. 아. 7월, 8월에만 1구간을 0에서 300으로 잡고 그러니까 덜 피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군요. 2구간은 300에서 450 잡고 3구간은 450 이상으로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이게 누진제의 기본 개념은 구간마다 곱하기가 달라져요. 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기존에 있는 구간 같은 경우 만약에 300을 제가 쓴다고 쳐봐요. 한 달에. 그러면 1부터 200까지는 그 1단계의 요금을 곱해요. 그리고 100에, 그러니까 200에서 300까지 그 100은 2단계의 요금을 곱하는 방식인 거예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면 나중에 만약에 아까 전에 그 3구간이 400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네. 만약에 450을 쓴다. 그러면 1구간 200까지는 1구간 요금을 곱하고 200에서 400까지는 그 200은 2구간 요금을 곱하고 나머지 50은 3구간 요금을 곱하는 방식으로 이 전기요금이 책정이 되는데 구간을 어쨌든 조금 이 2달간에 이걸 늘리면 자기가 해당하는 구간이 조금 이렇게 낮아지는 효과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올라갈수록 곱하는 수가 많아지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폭을 누진제죠. 이제 폭을 늘리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게 되면은 그러니까 2017년이 평균적인 기온이었대요. 여름철에. 그럴 경우에 1,500만 가구에 한 대략 월 평균 9,486원 정도의 할인 효과가 생긴다고 하고요. 꽤 할인되네요, 그래도. 네. 거의 근데- 10,000원이니까. 근데 이제 이렇게 하게 될 근데 경우에 진짜 사람이 참 인간적이다. 나는 지금 왜요? 한여름에 10,000원 할인했는데 이렇게 생색내냐 막 이런 그래요? 생각이 전 꽤 많이 할인된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그렇구나. 사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전력 사용량이 많은 상위 5%는 16,000원 정도 할인이 되고 전력 사용량이 적은 46%는 하위 46%는 한 6,000원 정도 할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이게 많이 쓴 사람이 많이 쓰는 사람이 더 할인돼요. 더 할인이 그렇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이 두 번째 안은 뭐냐면 아까 제가 3구간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네. 이 여름철 7월, 8월만 그 3구간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오. 3구간을 없애버리는 건데 그렇게 되면은 1구간, 2구간 쓰는 사람들은 요금 자체가 변함이 없죠. 그렇게 그러네요. 되면. 그러니까 하여간 많이 쓰는 많이 써야 되네. 사람들한테 그렇죠. 뭐 그렇다고 많이 쓸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사용량의 하위 83%의 요금은 그대로예요. 사용량을 많이 쓰는 상위 17%의 가구, 그게 한 그 385만 가구 된다는데 여기가 한 월 14,000원 정도 할인되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세 번째 안이 이 누진제 폐지안인데 제가 이걸 보고 나서 누진제 요거를 지금 이제 그 의견 수렴하는 거를 네. 한전 홈페이지 가면 1안, 2안, 3안 이렇게 돼 있어서 거기 이제 홈페이지에 어떤 안이 좋은지 이렇게 쓸 수 있게 돼 있어요. 네네. 근데 보면 대체로 많은 사람들이 셋째 안인 그 누진제 폐지안을 선호해요.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이 전기요금 가지고서 막 논란이 있을 때 보면 그 인터넷 댓글 보면 누진제 폐지해서 에어컨을 좀 원 없이 한번 틀어보자 이런 그래요. 댓글들이 많았거든요. 사실 이게 냉방도 복지라는 얘기도 있고 막 그럴 정도였잖아요. 네. 너무 더우니까. 근데 네. 이게 좀 그런 주장에 대해서 세 분은 좀 약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누진제 폐지해서 에어컨 좀 원 없이 한번 틀어보자 이런 주장에 대해서. 근데 이게 보니까 전기는 아껴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네. 제가 보니까 에어컨은 원 없이 틀려면 새 걸로 바꿔야겠더라고요. 맞아요. 옛날 저희 에어컨을- 시댁 게 옛날 에어컨인데, 그래요. 아무리 돌리면 와. 그리고 그게 그거는 전기요금 더 많이 나와요. 그야말로 폭탄이. 그러니까 저는 누진제가 무서운 것보다도 이게 가전을 바꿔 구형 에어컨이 무서워. 구형 에어컨이 무서운 거야. 알뜰한 거 그런 게 알뜰하면 안 되겠더라고 보니까. 근데 저는 이게 누진제는 글쎄 너무 그 흥청망청 쓰는 거는 저는 조금 반대예요. 근데 또 이게 폐지를 1안 들어오고 2안 들어오고 많이 쓰는 사람한테 또 혜택이 있으니까 이게 참 뭐라고 답을 쉽게 못 하겠네요.
이중태 선배는 여름에, 집에 에어컨 없죠? 집에 에어컨 안 틀 것 같아, 왠지. 아니, 에어컨 있어요, 집에? 에어컨 있죠. 아, 있어요? 왜 안 트실 거예요? 그냥 느낌이 있잖아요. 많이 들진 않습니다. 예, 아, 그래요. 근데 제 선배 중에 한 분이 존경하는 선배님인데, 음. 생태주의자셨어요. 아, 예. 이 양반은 집을 설계할 때부터 예. 아예 에어컨 장치를 안 달았어요. 아, 아, 그럼 그냥 자연적으로 들어오는 바람으로도 예, 시원해지게. 어, 근데 아. 작년에 배신하셨더라고요. 작년 에어컨 더위에는 아, 이길 아, 사람이 이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되게 진짜 냉방도 진짜 복지라니까 진짜. 이게 사실 여러 가지 가치가 있어서 좀 헷갈리는데, 예. 확실한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이러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시민들이 음. 전기를 많이 쓰니까 네. 뭐 일종의 복지일 수도 있고 어떤 측면에서는 이 전기를 많이 쓴다는 것 자체의 어떤 생태주의적 문제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측면도 있고 네네. 복잡한 것 일단, 같습니다. 네, 대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쉽게 좀 답하기는 뭐, 어려운 문제예요, 사실. 일단 제가 보기에 이제 누진제 완화 같은 경우는 이제 양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폭염기에 사실 냉방기기 사용 자체가 이제 국민 건강권 차원으로 인식이 되고 있어서 네. 사실 정부가 지난해 여름철에 누진제를 일시 완화했었거든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그때도 한 2달 동안에 이 누진제 구간을 그때 조정했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국민 건강권 문제를 좀 봤던 거고 근데 또 누진제 완화를 하게 되면 이게 에너지 과소비를 사실 부추길 수 있는 측면이 그러니까요. 있거든요. 그래서 이 국민 건강권하고 에너지 절약을 약간 조화시켜야 되는 그런 측면이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삼안 같은 경우 만약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이게 또 다른 측면이 있는 게 뭐냐면 전기 사용량이 적은 가구는 누진제를 폐지하면 전기 요금이 인상돼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번 안도 보면 그러니까 누진제를 폐지하고서 그 킬로와트 H당 그러니까 전력 시간당 그 1구간하고 2구간 사이인 125.5원을 기준으로 이걸 이렇게 다 일률적으로 곱하겠다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여름철 전기 사용량 그 상위 800만 가구 정도, 811만 가구, 이 가구들이 전체 한 36% 정도 되는데 이 가구들은 월 7,508원 정도를 덜 내게 돼요. 그런데 하위 1,427만 가구는 그 월 부담을 지는 거네요. 4,361원 정도 인상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누진제를 폐지하게 되면 어쨌든 기존에 전기를 적게 쓰는 가구들은 자기가 평소에 내던 전기 요금보다 많이 내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사실 조금 이렇게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과연 그래서 이게 예를 들어서 이게 전력 데이터 한전 전력 데이터 개방 포털 시스템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시 같은 경우 지난해 8월에 그 25개 가구의 평균 전력 사용량을 보면 서초구나 강남구 같은 경우가 463, 강남구가 435 이렇게 전력 사용량이 많았고 관악구는 294, 금천구가 323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소득 수준이나 그거를 지역 따라가네요. 비율로 이런 것들이 차이가 네. 좀 있어요. 네. 근데 결국에는 만약에 누진제를 폐지하게 될 경우에는 가령 1인 가구나 전력을 적게 쓰는 집들은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이상으로 전기 요금이 올라가요. 그래서 저도 작년에 이 기사를 쓰면서 한번 저희 집에서 얼마 정도를 쓰는지 대충 이렇게 한번 그게 나와요. 한 달 그 네, 고지서 네, 보면 네. 이렇게 쓰는 게 나오는데 저희 집이 좀 많이 쓰는 편이었는데도 여름에 40 정도 나왔던 것 많이 같아요. 쓰시네요. 많이 쓰는 경우가 그 정도였거든요. 근데 대체로 예를 들어 1인 가구라든가 아니면은 좀 이렇게 특히 1인 가구나 그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구들은 그 계산을 좀 해보면 기존의 누진제 시스템 안에서 자기가 내는 요금하고 이 누진제 폐지했을 때 요금이 어떤 경우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1,400만 가구 이 가구들은 에너지 적게 쓰는 가구들은 자기가 썼던 요금보다 더 내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한번 각자 자기 작년 혹시 전기요금 고지서나 평소 때 쓰는 요금 고지서를 한번 보세요. 보면 이게 누진제를 폐지해서 원 없이 에어컨을 펑펑 쓰자. 그러니까 에어컨 한번 많이 이렇게 전기요금을 덜 내면서 에어컨을 많이 쓰자는 사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를 좀 약간 생각을 하셔야 될 것 맞아. 같아요.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전 홈페이지 가면 요게 거기 나와 있거든요. 거기 나와 있으니까 한번 나는 차영석 네. 그 기자의 이야기를 듣고 3만은 반대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게요. 이게 아마 네. 정부로서는 제가 보기엔 4만 선택하기 쉽지 않아요. 그러겠네요. 그러니까 인터넷 댓글이나 이런 데는 누진제를 폐지하는 게 옳다고 분명히 그렇게 얘기가 많을 그렇습니다. 텐데 실제로 누진제를 폐지하고 나면 지금 4만 대로 따지면 음. 하위 1427만 가구는 월 4,300원 정도 이게 인상이 되기 때문에 그렇죠. 막상 전기요금 고지서 받아보면은 왜 내 요금이 이렇게 올랐지? 이런 분명히 여론이 생길 거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은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사실 문제가 내가 얼마나 쓰는지 잘 모르니까요. 음. 그리고 맞아요. 몰라요. 애초에 이게 그러니까 2016년부터 6단계에서 3단계로 이게 바뀌었거든요. 그 전에는 이게 6단계여서 최고 6단 위에 있는 사람들은 11.7배를 냈어요. 보통 거기에. 근데 작년에 이걸 단계수를 하면서 3배수를 이렇게 좀 줄어들었는데 네. 애초에 이 누진제를 사실 만들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첫째는 전기,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사람들한테 더 돈을 그러니까 그렇죠. 지불하게 하면서 에너지를 절약하게 하자는 측면이 있었고 당시에 이걸 보면 에너지를 적게 쓰는 사람들이 돈을 적게 냈어요. 그러니까 저소득 주로 이제 에너지를 적게 쓰는 가구들이 저소득층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가구들을 사실 배려한 측면이 있었거든요. 왜 조팀장님은 그렇게 모르는 게 없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왜 이래? 비싸게 썼다니까. 그래요. 죄송해요. 네. 사무실 오니까 굉장히 다들 해박해지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 부분 한번 누진제 관련해서 좀 당장 누진제 폐지하는 게 옳다고 생각했던 분들은 한번 기사들 한번 누진제 폐지, 전기요금 상승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그런 대목이 있다는 거를 좀 약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장 눈앞에 보이는 문제에 이렇게 급급해서 문제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이게 좀 본질적인 문제를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폭염이나 기후변화, 이상기온이 나타나게 된 원인도 어쩌면 우리가 이렇게 함부로 썼던 어떤 우리 인간이 부른 욕심이 이렇게 지금 또 다른 우리에게 화를 불러일으키는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어떤 이유에서든지 에너지는 절약해야 되는 거고 최소한 우리의 삶을 조금 더 나눌 수 있는 것이 에너지도 절약하고 삶을 좀 풍성하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누진제 폐지, 주택용 전기요금 참 예민한 문제이긴 하지만 여러분이 한 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누진제의 기본적인 취지랄까 또 이게 폐지됐을 때 어떤 영향이 있는지를 창숙 기자가 정리해 준 대로 한 번만 생각해 본다면 쉽게 답은 나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는 계속 더울 거고 우리가 네. 계속 이렇게 무한정 써대면 더 더울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최대한 아껴서 그렇게 좀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사실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는 굉장히 맞아요. 저렴한 비싼 편 아니래요. 비싼 편이에요. 네, 그러니까 네. 전기료가 주요 국가들 한 2분의 1 수준이고 네. 그래요. 그래서 네. 전기 소비가 가령 영국 같은 경우랑 한국이랑 비교해 보면 1인당 전기 소비량이 한 2배 정도 돼요. 한국이. 2배가 그러니까요. 넘어요. 그래요? 예. 아무래도 좀 저렴하니까 맞아요. 또 그렇게 그리고 많이 이제 쓰게 보면 되죠. 이게 좀 전기요금책이 되게 복잡하던데, 그러니까 가정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체 이제 전기 사용량 한 14% 정도가 되고, 그 산업용이 56%, 상업용이 30% 정도 되는데, 이 산업용하고 상업용은 누진제가 없어요. 그리고 요금도 상대적으로 좀 싼 편이에요. 그래요. 그래서 왜 여름에 보면은 기업들이 그래서 전기로 에너지를 많이 돌리는 이유가 일단은 지금 이 전기 에너지가 약간 싼 편이기 때문에 요금이 그거하고 왜 도심 같은 데 이렇게 상가 그래, 가다 보면 에어컨 팡팡 맞아. 틀어놓고 문 열어놓고. 문 열어놓고 있잖아요. 재질을 다 그게 했으니까 그렇지. 그게 밭으로 물거든요. 그거 막 단속하고 네. 그러지 밭으로 않았나요? 무는데 아직도 사실 그런 데도 많고 그게 전기가 쌌기 때문에 전기가 그런 싸서 거예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어쨌든 그래서 전력 개편하면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좀 판단해서 개편이 돼야 되는데 이번에는 어쨌든 주택용과 관련해서는 좀 누진제 문제는 저는 한번 좀 고민을 좀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냥 누진제는 그러니까 차별적이고 그러니까 그 차별이 없는 게 좋아 이렇게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렇죠. 실제로 누진제 폐지할 경우에는 1,400만 가구에 전기요금이 올라간다. 그러면 우리 집도 거기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네. 한번 그런 점들을 한번
아, 그런데 나는 드시면 좋을 것 진짜 같아요. 이 시사 인싸, 경제 인싸 진행하면서 그 경제 뉴스 픽할 때 오늘처럼 차인석 기자가 이렇게 스마트하게 보인 적이 처음이에요. 아, 그러니까 해박하네, 사람이.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요, 구독, 아, 알람 눌러주시고요. 네. 저희 전기가 의문점이 다 풀렸습니다. 아, 그러니까 전기를 아주 이렇게 시원하게, 찌릿찌릿하게, 좀 대단해요. 따끔따끔하게 잘 풀어주시네. 조용하시고요. 정신이 자, 번쩍 드네요. 네. 아, 이제 이렇게 전기 얘기가 끝나고 세 번째 뉴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치킨집은 역시 극한 직업이다. 이런 아이템을 또 들고 오셨어요? 영화 극한직업 혹시 이종태 선배 보셨나요? 아, 예, 봤습니다. 오, 오, 저도 봤어요. 저도 봤고. 저만 안 봤네요. 아, 그래요? 뜻밖의. 네. 오, 이 극한직업 보면은 이 형사들이 치킨집 하는 그런 그렇죠. 내용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근데 봤더니 실제로 이 치킨집 실태조사 이번에 결과가 나왔는데, 극한직업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 보니까 재밌는 이번에 조사 결과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KB금융주주 경영연구소에서 6월 3일 날 치킨집 현황 및 시장 여건 분석이라는 자영업 분석 보고서를 냈어요. 네. 그래서 올 2월 기준으로 음. 전국에 치킨집이 몇 개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아, 진짜 많죠. 8만 7천 개. 제가 얼마 전에 와. 봤는데요. 8만 전 7천 세계 개. 맥도날드 지점 개수보다 한국의 치킨집 개수가 더 많대요. 그래요? 와. 그러니까 확 비교가 되네. 어마어마하죠, 진짜. 이 사람들이 사무실에서 너무 많다. 이렇게 뚜렁뚜렁해지네. 아우, 진짜. 프랜차이즈 그 브랜드도 네. 409개라는 거예요. 아, 그렇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가 몇 대충 개만 아는 그게 거. 끝이 아니네요. BBQ, BHC, 교촌치킨, 아, 뭐 이런 페리카나. 거. 페리카나. 몇 개 안 되잖아요. 어, 근데 그치. 엄청 많다는 거예요. 와, 진짜요? 그래서 이 보면 이 치킨집 브랜드 일단은 양강은 BBQ하고 BHC. 여기가 양강이고요. 그다음에 좀 특이한 게 음. 지역별로 또 이 지역 맹주인 또 치킨 브랜드들이 또 따로 있더라고요. 오. 아, 이거 진짜 아무튼 막 그런 재밌다. 식으로 해서 경쟁이 되게 치열하고, 근데 이제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4년 연속으로 폐업한 치킨집이 새로 문을 연 치킨집 숫자를 앞서고 있대요. 그만큼 경쟁이 치열하고 그렇죠. 문 열고 닫고 닫고, 문 열고 닫고 이게 이런 반복된다는 거지. 거예요. 예. 그러니까요. 아, 정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게 지역별로 유독 강세를 보이는 브랜드 뭐 몇 개 좀 일단 소개해주고 좀 넘어가죠. 일단 아까 뭐 넘버원은 BBQ 아, 그게 1659고, 아, 그다음에 뭐. BHC 1456. 아, BHC가 전지현 맞아요. 관계인가? 예, 예, 예. 거기에 그거 매운 치킨 맛있어요. 그 치즈볼도 맛있어요. 치즈볼이 진짜 맛있더라고요. 맛있었어요. 치킨보다 네. 그게 더 맛있어요. 그러니까요. 아, 주로 이종태 선생님 치킨 뭐 드세요? 아니, 그거보다 저는 BHC 그러니까 예. 은행에서 생각나요? 아, 역시. 빨리 넘어갑시다. 경제팀장님은 다르세요. 그러니까 이게 인구 1000명당 치킨집을 이제 숫자로 따져보면 아까 굉장히 8만 몇 개라면 도대체 몇 명이 몇 개가 되는 거예요? 치킨집이? 아니 지금? 그보다 아까 지역별로 좀 강세에 있다는 그 치킨 브랜드. 그건 아까 궁금하네요. 얘기 안 해줬잖아. 아, 그 이제 얘기 저거라며. 이제 하세요, 예. 일단 부산에서 가맹점 109개로 1등인 브랜드가 있어요. 그래, 그런 걸 얘기해 전 줘야 처음 되니까. 들어봤는데 혹시 부산에서 1등 치킨 브랜드 들어본 적 있어요? 난 모르지. 아니요. 부산 안 나 살아. 이번 처음 알았는데 썬더 치킨이 109곳으로 아. 1등이래요. 신기하다. 어떻게 이렇지? 전 처음 들어봤어요. 아니, 서울에서 썬더 치킨 시켜 먹는 사람 보신 적 있어요? 난 저 썬더 없어요. 버거는 먹어봤어. 또 썬더 치킨은 처음이야. 그다음 2등이 음. 처갓집 양념치킨. 아, 이거는 여긴 옛날에 맛있지. 있었지. 아, 이런 데서 여긴 먹어요. 지금도 맛있어요. 아, 예. 그래, 이건 옛날에 네, 있었어. 지금도 맛있어요. 근데 이 또 처갓집 양념치킨이 어디에서? 울산하고 경남에서 또 1등이래요. 그렇구나. 울산하고 경남에서 유작 강한 이유가 사실 뭐야? 서울에서는 살짝 한물 갔다고 생각하잖아요, 여기 없어, 이제 여기를. 거의 없어요. 요즘 저? 처돌이 그걸로 좀 어. 뜨긴 했는데. 처갓집 양념치킨 시사인사에 광고 한번 넣어주시죠. 서울에서도 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구에서는 대구. 호식이 2마리 치킨하고 아. 이것도 처음 들어봤는데 땅땅치킨이라는 데가 둘이 이것도 뭐야? 84개, 83개로 1, 2위래요. 신기하다, 진짜.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아, 대구 고향이잖아요. 땅땅치킨 들어봤어요. 그건 애들이 좋아하는 거야. 제가 사실- 많이 줘서. 별로 닭을 안 먹어서. 아, 호식이 2마리 치킨이랑 땅땅 치킨은 아예 시작이 대구인가 봐요. 대구에서 네, 창업판이네. 그래서 예. 그쪽에서 대구에서 창업을 해가지고 이 서울에서도 먹어요, 요즘. 맞아요. 땅- 호식이 2마리 치킨은 어, 먹는 것 같아요. 그래, 예. 2마리니까. 음. 그래요. 그래가지고 또 이제 브랜드별로 대충 이제 면적당 매출 따지면 1등이 교촌치킨, 아. 이렇게 면적당, 자기 가게 면적당 그래도 제일 브랜드에서 그 단위 면적당 매출 1등은 교촌치킨,
2등이 티바 2마리 치킨이라는데 이게 전국에 가맹점이 282곳이 있다는 난 곳이래요. 듣보잡인데. 이거 저도 진짜. 처음 들어봤어요. 그리고 3등이 BBQ를 아. 하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맹점이 많은 치킨하고 브랜드별로 단위별 매출이 또 많은 치킨하고는 또 조금씩 다 차이가 이건 뭐 이제 있네요. 아마 네. 뭐 데이터 이제 그러니까 계산해가지고 조사하는 나온 거에 거니까. 따라서는 여러 가지가 있는 거네요. 그러면 아까 물어본 대로 인구 1000명당 1000명당? 치킨집 숫자를 따지면 어디가 제일 많나요?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어디가 치킨집이 제일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 숫자 뭐 경기 서울 이런 데가 제일 음. 많을 거고 인구 1000명당 치킨집 숫자 따지면 전남 아. 2.43 여기가 1위고요. 광주 2.34 경기가 1.47 서울이 1.48 아. 호남 분들이 치킨을 이게 너무 치킨집을 많이 쉬워서 하고 그런가? 많이 그러게요. 왜 그럴까? 창업하기가 쉬워서 그런가? 그리고 이렇게 시군구로 따지면 수원이 치킨집 1879곳으로 네. 가장 경쟁이 치열하대요. 거기 왜 이것은 통닭인가 뭐 갈비 이 영화 극한 직업 영화에 나온 통닭도 네. 수원 아닌가요? 수원. 예, 예, 예. 그래서 시군구 중에서는 수원, 창원, 부천, 아. 청주 이런 순위를 하고요. 그리고 이 수원 같은 경우 최근 5년간 치킨집 784곳이 문을 열고 898곳이 문을 닫았대요. 그리고 부천은 5년 동안 698곳이 문을 열었고 폐업은 988. 아유. 그러니까 전국에서 치킨집 폐업이 제일 많은 데가 부천이라네요. 아유, 그렇네. 그렇군요. 음. 참 부천 분들 좀 약간 치킨 많이 시켜 먹어도 될 것 같아요. 정말 극한 직업이네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치킨집이 극한 직업이에요. 이게 사실 쉽게 할 수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하긴 하는데 네. 치킨집만큼이는 또 많은 것도 커피숍이고 막 이렇긴 한데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잘 또 꼼꼼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대체로 이제 뭐 음. 거의 한 4년 동안 이 매년 폐업이 창업보다 더 많은 업종이고 이게 보니까 치킨 같은 경우가 상위 3개 업체 매출 비중이 전체 시장에서 한 29%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브랜드가 그만큼 경쟁도 치열하고 그러네요. 또 프랜차이즈에 속하지 않은 일반 치킨집들은 더 이제 그게 좀 약간 떨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그렇죠. 우리가 보면 브랜드 그냥 무의식 중에 그렇게 좀 시키는데 음. 가령 버거 같은 경우는 상위 3개 브랜드의 점유율이 한 72%라는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대체로 우리가 알만한 곳에서 먹는다는 거고 피자도 한 50%인데 치킨은 3개 브랜드가 상위 3개가 한 29% 매출 차지한다는 와, 게 진짜 그만큼 치열하네. 시장이 치열하다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치킨 한 마리 가격이 굉장히 비싸요. 지금 거의 맞아요. 거의 2만 원에 원도, 가까이. 네, 육박하잖아요. 근데 사실 보면 이 연계 닭을 기르는 그런 영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고 여러 가지로 맨날 조류독감이나 이런 거 할 때마다 타격이 큰데도 불구하고 이분들한테는 영향이 없고 이 치킨 가게, 예. 치킨집만 또 이렇게 늘 가격만 오르고 내리는 거 쉽지 않고 참 어려움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로 어려움이 복합적으로 나타난 게 치킨집이 아닌가 싶네요. 하여간 오늘도 치킨집에서 극한 직업에 시달리시는 사장님들 화이팅. 열심히 화이팅 하시고요. 응원합니다. 그리고 또 어려움이 있으면 힘내시고요. 시사인 함께 하시면서 좋아요, 구독 힘내시기 바랍니다. 월요일 날 이거 지금 녹음하고 있는데 내일이 저녁 시간에 8시에 한국하고 이란 평가전 있잖아요. 치킨 드세요. 내일은 그래요. 치킨집 대목이에요, 대목. 아, 저녁 8시에요? 네, 내일 아, 저녁 치킨집 8시. 내일 대목이겠네요. 근데 네. 오늘 맥주 이야기도 하고 치킨 이야기도 했는데 아, 그럼 우리 끝나고 치킨 먹으러 가는 겁니까? 네. 네, 좋으신 이정태 말씀 감사하고요. 팀장님 네. 사주신다고 하니까요. 알았어요, 혹시. 아, 네. 저번에 그거 무슨 5월 뭐 그거 종합소득세 신고해가지고 환급 6월 달에 받는다 하지 않았어요? 6월 말에 받아요. 아직 6월 말에? 모르겠어요. 3주 더 기다리는 걸로. 예, 더 기다리겠습니다. 아유, 진짜. 우리 요까지만 오늘 할까요? 네. 저는 갑자기 전기세도 생각을 하니까 목이 전기 요금. 나네요. 전기는 세금이 아니고 네. 전기 그쵸, 요금입니다. 요금입니다. 오, 정말 오늘- 스마트해. 오늘 엄청 스마트해요. 막 돌아가. 최영석 기자 원래 이러지 않잖아요. 원래 아니. 짜증과 걱정과 근심이 트렌드인데. 아우, 진짜. 원래 스마트하셨어요. 아, 그래요? 전기세가 아니고 전기 요금입니다. 알겠어요. 종가세인지 종가세인지. 네. 그래요. 아, 오늘 다양한 소식으로 함께 해주신 최영석 기자께 다시 한번 고마운 마음 전하고요. 두 분도 오늘 인상적인 기사 어떤 게 기억에 남으세요? 뭐 저는 다 좋던데요.
예. 아유, 진짜 별 생각이 없었다는 예. 얘기예요. 아니, 열 손가락 중에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습니다. 있어요. 깨문한 정도가 달라져요. 근데 윤한선 씨, 예. 윤한선 에디터 뭐가 기억나세요? 저는 맥주 기사요. 맥주. 예. 제가 요즘 맥주를 좀 많이 마시거든요. 전기세가 먹은 맥주나 시원하게. 예. 알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한 맥주 드시면서 에어컨 틀어놓으시고 치킨 시켜서 드시면서. 오, 완벽하네요. 알지 않아요? 인생 행복이 어디 있습니까? 간단한 데 수 있는 거죠. 네. 행복한 하루 또 보내시고요. 시사인과 함께 즐거운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시사인사는 늘 여러분과 함께 늘 새로운 소식 알려드리도록 그리고 여기 하겠습니다. 밑에 시사인 정기구도 네. 그 전화번호 밑에 이렇게 자막으로 그래요. 깔려 있을 거거든요. 오늘 저희 정기구로 눌러하시면 돼요. 네, 여기 새로운 인턴 직원분들이 오셔가지고 이렇게 딱 이렇게 굉장히 짜임새 있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자막도 막 넣어주고 이러는데요. 갑자기 최은석 팀장님 어깨가 굉장히 이렇게 쫙 펴져 있네요. 여러분, 시사인 함께 구독해 주시고요. 시사인사도 구독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복한 나날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